안녕하세요. 제품의 기획부터 출시까지 도와드리는 7년차 삼성 글로벌 AI 유니콘 출신 프로덕트 엔지니어 베비투스입니다. 제가 직접 시스템을 만들고 회사를 굴리면서 알게 된 AI 이야기를 대표님들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주랑 견적 흐름 하나를 진단부터 자동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지난 편에서 회사에 AI를 들이는 일, 줄여서 AX가 왜 중요한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관심은 생겼는데 막상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지가 막막하실 거예요. 그 막막함을 오늘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진짜 첫 단추는 무슨 AI 툴을 결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지금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도구 몇 개 연결해 놓고 회사에 AI를 깔았다고 해요. AX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똑같아 보여요. 차이는 사실 안 보이는 데 있거든요. 100번 잘 되다가 뭐 101번째 뭔가 어긋나거나 그럴 때 어디서 이게 오류가 나는지 미리 막아둔 그런 작업이랑 그때 문제 생겨서 뜯어보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가지 방향이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오늘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 막아두고 방지하는 작업을 7년 동안 해온 사람이거든요. 첫 장면부터 한번 같이 가보시죠. 먼저 지금 뭐가 새고 있는지부터 같이 볼게요. 대표님 회사에 견적서랑 발주 메일 처리하는 직원, 지금 몇 명인가요? 한 분이든 세 분이든 그 월급에서 진짜 머리 쓰는 일에 들어간 돈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돈 빼고 나머지가 어디로 새냐면요. 메일 열고 단가표 뒤지고 양식에 숫자 옮겨 적는 데 세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일이죠. 한 달치를 쭉 묶어보면 이 단순 작업에 직원 하나가 통째로 에너지를 쓰게 되죠. 발주 한 건을 뜯어볼게요. 메일 읽는데 3분, 재고랑 단가 확인하는데 10분, 견적서 채우는데 10분, 오타 났다고 회신 오면 고치는데 또 5분. 한 건에 거의 30분이라고 쳐볼게요. 하루 10건이면 반나절이 그냥 녹습니다. 지금 한 사람 하루가 여기 절반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래처가 늘수록 그대로 따라 늘겠죠. 매출이 또 두 배가 되면 그만큼 발주도 늘어날 텐데 또 늘어나겠죠. 이 절반짜리 일이 하루를 통째로 채워서 한 사람을 다 먹습니다. 결국 사람을 한 명 더 뽑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시간이 아니라 사고예요. 사람이 단가표 100줄을 손으로 옮기면 어디선가 한 줄은 틀릴 수 있죠. 실제로 어떻게 터지는지 한 장면만 그려볼게요. 금요일 오후에 발주가 몰려요. 담당자가 15장째 견적서를 치고 있어요. 단가표에서 한 칸 아래 줄을 잘못 긁어서 1000개 살 때나 주는 할인 단가가 100개짜리 주문에 그대로 바뀝니다. 눈은 이미 풀려서 그냥 보내기를 누르죠. 그쪽 거래처는 그 단가를 받고 좋아하면서 바로 발주를 확정해요. 월요일에야 대표님이 그 견적을 보고 이 단가가 왜 이렇게 나갔지? 하는 거죠. 이제 와서 다시 올려달라고 하면 거래처랑 얼굴을 붉힐 수도 있겠죠. 한 칸 잘못 긁은 게 마진하고 관계를 같이 깎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은 이걸 알면서도 못 건드려요. 그 직원이 그만두면 단가 이력이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저 거래처는 항상 이 단가, 저긴 결제가 늦으니까 선입금. 이게 다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회사의 약점인데 평소엔 안 보일 수 있죠. 여기 계산서엔 안 찍히는 손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단가표만 들여다보는 동안 거래처를 더 챙기거나 새 거래를 트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회사가 더 클 수 있는데 그 책상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나가는 돈은 영수증에 찍히기라도 하지 이 놓친 기회는 어디에도 안 찍혀요. 그러니까 이건 직원이 좀 바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회사가 한 사람의 기억력이랑 손가락 속도에 묶여서 거래처를 더 못 받고 있는 거죠. 매출 천장이 사람 손에 달려있는 그런 형국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세고 있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그 손이 발주 한 건에서 실제로 어떤 걸 어떻게 하는지를 칸을 하나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7칸인데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으시고 그냥 이런 예시의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수신. 거래처에서 발주 메일이 오는데 양식이 제각각이에요. A 거래처는 엑셀을 첨부하고 B는 메일 본문에 줄글로 쓰고 C는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담당자가 먼저 이걸 사람 머리로 해독하는 데서 시작해요. 둘째, 품목식별. 거래처가 부르는 이름이랑
우리 품번이 안 맞아요. 거래처는 그 검정 케이블 50개라고 하는데 우리 시스템엔 전혀 다른 코드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맞추는 게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는 암묵치입니다. 품목까지 맞췄으면 그게 창고에 있는지를 봐야죠. 셋째, 재고 확인. 창고에 지금 몇 개 있는지, 없으면 언제 들어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시스템을 보거나 창고 담당한테 전화하거나 최악은 직접 가서 세겠죠. 넷째, 단가 결정. 여기가 핵심이에요. 천천히 볼게요. 단가표를 여는데 거래처마다 단가가 다르고 수량 할인이 있고 작년에 특별히 깎아준 것도 있어요. 게다가 이 표가 엑셀 여러 버전으로 흩어져 있어요. 담당자가 이 거래처는 이 단가가 맞나? 기억이랑 파일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골치인지는 대부분 감이 오실 거예요. 기준이 한 군데 모여있질 않아서요. 작년 단가 파일 따로, 올해 올린 분 메모 따로, 또 어떤 거래처는 사장님이 전화로 깎아준 게 누구 메일함에만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그날 견적이 멈춰요. 위에서 보겠지만 자동화도 결국 이 흩어진 단가를 한 곳에 모으는 데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단가까지 정했으면 이제 그걸 옮겨 적을 차례겠죠. 다섯 번째, 견적서 작성. 회사 양식 엑셀이나 한글 파일을 열어서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 부가세, 합계를 한 칸씩 채웁니다. 합계 수식이 깨져 있으면 손으로 계산하기도 해요. 다 채웠으면 보내기 전에 한번 보긴 하죠. 여섯째, 검토. 그런데 하루 10장째쯤 되면 눈이 풀릴 수가 있어요. 인간이잖아요. 그냥 보내버릴 수 있겠죠. 여기서 틀린 게 그대로 나가버려요. 보냈으면 끝이 아니에요. 일곱째, 회신이랑 기록. 보낸 내역을 또 다른 엑셀에 손으로 적습니다. 마우스 키보드로 옮기겠죠. 이게 누락되면 나중에 그때 얼마에 줬더라? 가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모르겠죠, 아예. 네, 지금 빠르게 7칸을 다 보셨는데 이 중에 진짜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칸은 어디일까요?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재고가 빠듯할 때 어디 먼저 줄지, 이 거래처의 단가를 더 깎아줄지 말지, 이런 게 판단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옮기고 대조하는 반복이죠. 이 구분이 뒤에 가서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7칸을 펼쳐보기도 전에 다른 걸 먼저 하세요. 바로 AI 툴부터 사는 거죠. 순서가 거꾸로예요. AI부터 사놓고 어디 쓸까를 찾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진짜 첫 단추는 도구가 아니라 진단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가 진단이? 일단 깔아보고 안 되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닐까? 사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일단 써보고 맞춰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발주는 그게 안 될 거예요. 도구가 먼저 오면 반드시 갈아엎게 돼 있어요. 어떤 업무의 흐름을 보지 않고 산 AI는 결국 양식 한 종류밖에 못 받거나 사람이 다시 다 검토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아무도 안 쓰겠죠? 그럼 그 돈은 그냥 날린 거예요. 시킨 직원도 또 한 번 데이고. 그래서 AX가 정말 필요한 기업이 정말 필요함에도 다음에는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리는 건 하나예요. 이런 과정들을 펼쳐놓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거, 기계가 반복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가르는 게 이게 진단의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분류해 볼까요? 수신, 품목식별, 재고 확인, 단가 결정, 견적서 작성, 검토, 기록. 7칸이죠. 이 중에 사람 머리가 진짜 필요한 칸은 2개입니다. 재고가 빠듯할 때 어디 먼저 줄지 정하는 칸, 그리고 이 거래처의 단가를 더 깎아줄지 정하는 칸. 이 둘은 회사 사정이랑 관계를 아는 사람만 정해요. 나머지 5칸은요, 매일 읽어서 뽑고, 품번 맞추고, 재고 끌어오고, 양식에 옮겨 적고, 보낸 거 기록하고, 이건 다 정해진 대로 옮기고 대조하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7칸 중에 판단은 2개, 반복은 5개죠. 이렇게 갈라놓는 게 진단의 전부예요. 이 둘만 사람한테 남기고 5은 넘기는 거죠. 한 가지만 미리 깔아둘게요. 5을 넘긴다고 사람 손이 완전히 빠지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 5을 AI가 한 결과를 한번 보는 검수, 밖으로 내보내는 마지막 발송, 그리고 품목이 헷갈리는 예외, 이 세 자리는 넘기더라도 늘 사람 몫으로 남습니다. 물론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뒤에 유의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진단이 끝났다고 치고 그 위에 실제로 AI를 얹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7칸을 보시면 발주 메일이 들어오면 이제 AI가 사람처럼 그 메일을 읽습니다. 엑셀이든 줄글이든 카톡 사진이든 어느 거래처가 무슨 품목을
몇 개 주문했는지를 알아서 뽑아내요.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요. 예전에 쓰던 자동화 프로그램 매크로라고 부르던 게 있었어요. 그건 양식이 딱 정해져야만 돌았어요. A 거래처 엑셀 하나에만 맞춰져 있었죠. 한 위치 하나만 바뀌어도 멈췄고요. AI는 달라요. 양식이 제각각이어도 글의 뜻을 이해해서 A도 B도 C도 다 봤습니다. 정해진 칸만 읽던 거랑 뜻을 알아서 듣는 거, 차이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품목도 알아서 매칭해요. 거래처가 부르는 이름을 우리 품번으로 연결합니다. 검정 케이블 50개를 우리 코드로 딱 붙여주는 거죠. 이게 되는 이유는 회사 품목 목록이랑 과거 거래 기록을 AI한테 미리 익혀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뭘 파는지를 AI 머릿속에 미리 넣어두는 거죠. 작년에 저 거래처가 그 검정 케이블을 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코드를 쳐줬는지 그 기록이 있으면 AI가 이번에도 같은 코드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10년 일한 직원 머릿속에만 있던 암묵지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품번은 이거다 하는 판단들. 과거의 거래 기록으로 AI한테 익혀두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로 쌓은 노하우를 회사 데이터로 꺼내서 AI가 대신 쓰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담당자분이 자리를 비워도 연결이 한 사람한테만 묶여서 같이 사라지진 않겠죠. 재고는 시스템이랑 연결해서 지금 몇 개 있는지를 바로 끌어와요. 그 다음 AI가 단가표랑 재고를 대조해서 이 거래처에 맞는 단가를 채웁니다. 수량 할인이나 거래처별 단가도 AI한테 미리 기준을 정해두면 그대로 적용해요. 그러고 나서 회사 양식 그대로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 부가세, 합계까지 채운 견적서 초안을 만들어 둡니다. 단, 합계한 만큼은 AI가 아니라 계산기가 쓰이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요.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깊이 안 들어갈게요. 따로 한 편을 잡아서 제대로 다룰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초안을 작성하고 멈춥니다. AI는 딱 초안까지만 만들어요. 담당자는 그 초안을 받아서 단가가 맞는지 한번 보고 보내기 버튼만 누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치던 일이 다 된 걸 확인하고 승인하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공상이 아닙니다. 제가 명함을 사진 찍어서 연락처로 자동으로 등록되고 내용만 채워서 발행 요청을 누르면 세금 계산서가 바로 나가게 짜본 적도 있어요. 명함이 연락처로 발행 요청이 세금 계산서로 이어지던 이 구조, 견적서 발행도 딱 이 구조 그대로예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AX는 어디까지 맡길지를 못 정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도입해버리면 얼마의 비용이 아껴지는지 대충 감을 잡아볼까요? 일단 바뀌기 전과 후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바뀌기 전, 앞서 봤듯이 발주 한 건에 거의 30분, 한 달이면 직원 하나치 일이 여기에 통째로 묶여요. 거래처가 2배가 되면 그대로 한 명을 더 뽑아야 될 수도 있고요. 바뀐 후에는 사람은 다 된 초안을 확인하고 누르기만 하니까 건당 몇 분으로 줄어요. 매출이 2배가 돼도 여전히, 3배가 돼도 여전히, 10배가 돼도 같은 인원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AX는 24시간 쉬지 않고 실수 없이 월급도 안 받는 직원을 한 명 더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직원 하나를 통째로 잡아먹던 그 반복한들을 안 보이는 직원한테 넘기고 사람한테는 그 결과를 한 번 보는 검수한 칸만 남기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견적서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쪽은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친 거고 한쪽은 AI가 만들어둔 걸 사람이 확인만 한 거예요. 차이는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거래처가 몇 배로 늘었을 때 드러나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그냥 다 맡기면 되겠네? 맡기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AX를 차근차근 도입해서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이 정말 극대화될 거예요. 오늘은 발주 한 건을 진단부터 자동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어디서 돈이 새고 한 덩어리로 엉켜져 있던 이 업무를 7칸을 펼쳐서 판단할 수 있는 칸, AI가 반복해서 도와주는 칸으로 나눴고요. 이렇게 도입을 해서 발주 업무 하나를 통째로 끝낼 수가 있었어요. 진단할 때는 업무의 흐름을 쫙 펼쳐보시고 이렇게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막상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디가 문제인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발주가 문제인지, 고객 응대가 문제인지 안 보실 거예요. 어디서 이제 새는지가 파악이 안 되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고객 문의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고객 문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질문이 정말 많죠. 배송 언제 와요? 환불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수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좀 예외적인 질문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다 직원이 관리한다면 조금 팔리면 모르겠지만 정말 대규모의 그런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말 이게 엄청난 시간이 쓰이겠죠. 그래서 다음 편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고객 문의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영상을 찍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조금 논리 구조나 아니면 좀 건너뛰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대표님들께서 AX라는 걸 들었고 이걸 도입할 때 유튜브에는 사실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차근차근 정말 쉽게 알려주는 시리즈를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